이슈 토크입니다.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제한 조치가 다소 풀리면서 자치단체들이 중국 관광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런 분위기에 맞춰 홍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부산의 대응 방안과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혜상 교수, 동의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윤태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좀 중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급감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외에도 최근에 한일 갈등도 있었고요, 신남방 정책도 있고 좀 부산에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좀 외국인 관광객 추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길거리라든지 아니면 남포동이나 이 부산 시내에 있는 시내에 나가 보시면 이전에 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앵커분께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전과 비슷한 것 같아요. 크게 차이를 못 느낀 것 같긴 합니다. 길거리나 서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원도심 지역을 가게 되면 지금 캐리어를 들고 가는 관광객들이 확실하게 늘었죠.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관광객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나라 국내에 오는 해외 관광객의 추이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를 방한한 관광객의 추이를 보면 2010년도에 약 870만 정도에서 작년 2018년도에는 1,5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말 그대로 점진적인 상향 곡선,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2015년과 2017년에 두 번의 어떤 이 리세션이 있었습니다. 감소가 있었는데, 네. 2015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메르스, 네. 그리고 2017년은 사드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관광객의 감소, 특히 중국 관광객이 되겠죠, 감소를 주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보면 이런 관광객들이 상향 추이,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에 볼 때도 이런 어떤 동북아의 관광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관광 산업의 트렌드가 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 유형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일단요, 그 단체 관광객들이 개별 관광객으로 이제 바뀌는 FIT라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예전보다 중국 관광객들이 훨씬 스마트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온다든가, 네. 또 와서도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과 똑같은 동선으로 움직인다든가, 관광객들이 가던 곳을 안 가고 특별한 유니크 베뉴라든가 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진 데를 직접 찾아가는 네.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OTA라든가 이 온라인 시장이 또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옛날처럼 한국에 가서 뭘 사러 가야 된다, 이런 그 목적의식을 갖고 오는 관광객이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면세점 매출에 영향을 좀 미치는, 그래서 조금씩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네. 최근에 영도라든가 송도라든가 이렇게 호텔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네. 동남아 관광객들이 이 원도심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가보면 그 동남아에 있는 그 동남아에서 온 분들이 많이 이렇게 관광을 다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일단은 그렇게 추세를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부산시에서도 중국 관광객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문화여유부장과 만나서 부산 관광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확대가 되면 부산에는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부산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이 확대가 된다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한 해 중국에서 해외 여행을 한 사람들의 수가 약 1억 4천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상당한 수죠.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온 작년에 1,531만 명의 관광객 중에서 약 470만 명이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 약 예.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위가 일본인 관광객인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작년 부산시를 방문한 관광객, 해외 관광객의 비율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12%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전국에 오는 관광객은 30%인데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평균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장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 두 나라 집단의 관광객 중에서 어떤 집단이 더 많은 소비를 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좀 손이 크다, 큰 손이다 네, 이런 그런 얘기를 이야기겠죠. 하죠. 예. 우리나라에 방문한 일본 관광객들은 약 평균 800불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네. 그런데 반해서 중국인 관광객은 1,880불이니까 일본 관광객보다 약 2.4배 정도를 소비를 하는 거죠. 예. 자, 이 말은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국 시장이 완전히 열린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집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고 그리고 또 시장이 앞으로 일본 시장처럼 포화가 된 시장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성장할 시장이 열리는 게 되겠죠. 상당히 부산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입장에서는 반드시 중국 시장 끌어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각종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앞으로의 활동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 좀 많은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금방 말씀하신 그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로컬 관광이라고 하는 지역 관광의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만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반드시 이렇게 거쳐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지역을 가거나 그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 특히 최근에 떠오른 게 이제 로컬 투어라고 하는 지역 관광인데 네. 지역 관광의 특징을 보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 미디어라고 하는 SNS라든가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거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예전엔 그 소구하는 범위가 이제 20, 30대로 제한돼 있었는데 네. 최근엔 40, 50대까지도 뭐 60대까지도 다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뭐 4대 매체를 이용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SNS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뉴미디어의 홍보를 어떤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혜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스마트폰을 쓰는 해외 관광의 비율이 90%를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들이 이미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중국 시장을 열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네.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비율을 보면 약 50% 이상이 첫 방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 시장이 이제 아직까지 1억 4천만 명 정도가 해외 시장을 해외로 여행을 가고 있지만 네. 현재 아직까지 중국에서 여권을 소지한 비율은 약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여권의 신규 발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일선 도시라고 하죠. 베이징이라든지 상해라든지 뭐 광저우라든지 선전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라 네. 2선, 3선 도시 우리가 말하는 조금 규모가 작은 500만 그리고 1000만 도시 그리고 내륙에 있는 도시들에서 상당히 빠르게 여권 발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규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산에서도 어떤 전략을 세울 때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수용 태세라든지 우리가 잘하면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알아야 좋을 거 아닙니까? 인지도를 높이고 어떤 내륙 지방이나 작은 도시에 부산을 홍보하고 알리는 전략이 좀 더 중점을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중국인 단체 방문객은 사드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쯤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라고 보고 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되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뭐 관광객 중에서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체 관광객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단체 관광. 뭐 예를 들면 한 뭐 글쎄요. 12%만이 단체 관광객입니다. 88%가 개별 관광객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비율은 최근 5년 정도 사이를 보면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이제 관광에서 쉽게 얘기하는 어떤 기존의 어떤 단체 관광이라는 이런 어떤 형태의 관광이 더 이상 어떤 기존의 어떤 가장 큰 형태의 관광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조금 우리도 수용태세를 이제 단체 관광객 위주에서 오히려 FIT 위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걸 단체 관광객을 제외하면 중국 관광객들 당연히 늘 겁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UNWTO에서도 이제 유럽 규모,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관광 시장인 유럽과 맞먹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단체 관광객은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그럴 거라고 말씀을 봅니다. 네. 하셨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단체 관광객의 마켓이 따로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전지훈련도 있고 뭐 합창단도 있고 이게 특별한 어떤 그 주제를 가진 단체 관광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통 구조상 허가를 맡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맡은 여행사가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중국은 특히 그런 게 이제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그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단체 관광객은 최소한의 적용을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이 이제 20, 30대 새로운 어떤 그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젊은 세대들인데, 지금처럼 하는 어떤 홍보 방식이나 지금처럼 하는 대응보다도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포동에 숨겨져 있는 관광안내소가 아니라 직접 그 우리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서 물어보는, 요새 최근에 가면 이제 에스크미라고 뒤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FIT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단체 관광객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포션은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뭐 인센티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기존에 이제 아시다시피 5년, 6년 전처럼 전체 관광에서 50%, 60% 이렇게 차지하는 것은 앞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이 강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F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선 자체가 틀립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스마트 관광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근데 FIT에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용 태세 중에 기존에 오던 단체 관광객들은 뭐 가이드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관광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88% 정도를 차지하는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는 개별 동선 그리고 개별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접근성의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광역 지자체 간의 이동들,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동한다든지 부산에서 울산을 이동한다는 것은 저희가 뭐 승용차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역 교통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중국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자매 도시나 우호 협력 도시 관광 교류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그 방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고 네. 또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넓히면 당연히 이제 왕래가 이제 늘어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자매도시나 이런 쪽은 이대로 가고 그 스스로 오는 그 관광객들을 이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의 문제가 제일 큰데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간사이 스루 패스라든가 이런 패스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부산이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있는데 아직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관광지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연계가 되고 결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의존도를 좀 해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좀 외래 관광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긴 하지만 네.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시장이 요동을 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고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 중에서 2017년 대비해서 가장 큰 증감을 보인 것은 보면 베트남입니다. 약 41% 정도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베트남이라든지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이런 곳들도 상당히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동남아에 퍼지고 있는 K-팝을 중심으로 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증가할 때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베트남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뭐 무슬림 국가 이런 곳을 앞으로 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수용 태세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뭐 예전에 말씀했던 중국의 단체 관광객 위주의 이런 수용 태세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타겟 계층의 욕구를 소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무슬림을 대비해서 무슬림 관광객의 시장을 대비해서 할랄 푸드 인증이라든지 네. 아니면 모스크라든지 이런 것처럼 각각의 문화를 배려한 이런 어떤 관광 수용 태세 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도 수치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아직까지 부산에 그렇게 많이 방문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거든요. 네. 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지역과 다른 부산만의 강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산 강점 이렇게 얘기하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는 곳은 전 세계에 너무 많거든요. 그건 예. 절대 부산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양식 강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곳에 없는 우리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FIT로 관광객이 전환되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관광을 사이트시잉이라고 하는 어떤 보는 것에서 체험하는 곳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곳들이 어떤 곳입니까? 뭐 감천문화마을이라든지 흰여울마을이라든지 부산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사는 이런 모습들을 오히려 관광객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살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보존을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그런 어떤 인문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커뮤니티 베이스의 관광지만을 가지고는 절대 관광 선진국이나 어떤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면에 조금 말하기는 불편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의 지갑을 열 것인지에 대한 네. 이러한 고민이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감천문화마을로 사람들을 끌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와 같은 복합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관광객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님께서는 부산만이 갖고 있는 강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질문은 비슷하네요. 질문 예, 비슷한데, 같은 질문입니다. 예, 그 부산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한 시간 내에 모든 관광 매력물이 모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부산 안에서의 이동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부산까지 내려오는 것이 이제 서울에서 왔다가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돼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LCC의 그러니까 이제 저가 항공의 영향으로 이제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는데 서울에 들렀다가 부산에 내려올 때 KTX를 연계해서 항공권과 끊게 한다든가 뭐 네. 이런 어떤 다각적인 방법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아직도 동남아에서 우리 부산으로 올까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관광 인프라가 좋은 데도 많고 한데 그래서 예. 그런 어떤 편견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깃발 관광에서 이제 카드 패스의 관광 시대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인식을 빨리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관광산업, 특히 부산의 관광산업이 어렵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방문하면서 좀 움츠렸던 관광업이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